이제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잼버리입니다. 지난 1일 전북 새만금에서 시작한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폭염과 부실 운영 논란에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이동까지 있었죠. 어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운영 부실과 막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광상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 K-팝 슈퍼 라이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2시간가량 19개 팀의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마무리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어제 저도 쭉 지켜봤는데요. 네. 역시 그동안 이 조직위가 망친 잼버리를 K-팝이 살렸다. 이렇게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K-팝의 그 청년들 아이돌들의 능력, 또 이 세계적인 어떤 파급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그 즐거워하는 잼버리 대원들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마지막에 떠날 때 네.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43,000명의 그 각국에 온 대원들이 153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젊은이도 온 것은 아마 거의 드물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조금 몇 년만 있으면 그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청년들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정말 좋은 추억으로 기억을 할까요? 악몽 같은 기억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굉장히 이번 그 K-팝 마지막 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억, 즉 대한민국은 뭔가 다이나믹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 갔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시작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정말 황폐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아마 저력을 좀 느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대회는 정말 잘 치렀다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면 진짜 우리 행정 조직이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낙후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지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전혀 뒷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면 결국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측면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조직. 이게 이제 우리 행정 조직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지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 조직들. 과연 이렇게 갖고는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이 행정 조직과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정말 냉엄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풍 카눈으로 새만금 야영장을 떠났던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 어제 상암동으로 집결하면서 보면요. 어제 월드컵으로 2km 구간은 양방향이 모두 통제가 됐고요. 통제 구간을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 조치됐습니다. 김광성 변호사님, 사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높았는데 어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버스가 1000여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 또 저 시간대가 사실 러시아워 시간이거든요. 예. 시민들은 불편은 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그 상암에 들어가는데도 한 3-4시간 대기를 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해산하는 데 있어서도 K-팝 공연 끝나고 나와서도 사실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한 3-4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4만 명 가까이 되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들어가는데도 문제고 나오는데도 문제고, 또 저렇게 버스 한 1000대 정도 하다 보면 또 큰 사고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잼버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떤 K-팝 공연에서 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로 이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 일단 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끝이 좋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 잼버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계대회는 엄청나게 잘 치르는 국가로 인정받아 왔거든요. 예. 그런데 뭐 나라 망신을 시켰지만 이 원인이 뭐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짧고도 길었던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대원들, 이번 잼버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Maybe some sanitary problems and some drinking issues. We are scouts. We know how to survive, and we did our best to be positive in such difficult conditions. So it's okay. It wasn't that hot at night time. It was a little bit cold at the night time, so it was okay. Opening ceremony. It was really amazing to see different things. 네, 이번에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우리 정부는 이번 잼버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You rose to the challenge and turned this into a special experienc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a traveling jamboree. 대회 기간 내내 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 없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상하는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모든 대원이 영지를 떠나 안전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말에는 좀 뼈가 있는 듯하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폭염과 태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만회를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여행하는 잼버리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잼버리는 야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학생들이 모여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야영을 통해서 자연과의 소통도 하고 그리고 같이 만난 다른 나라의 대원들과 문화적 교류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잼버리의 원래 목적인데 야영장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잼버리의 기본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태풍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예. 다만 이제 그 전에 잘 진행되다가 그렇게 됐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잼버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이 됐고 참여한 여러 이제 대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태풍 때문에 영지를 떠났으니까 이게 면피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뭐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 반성하고 돌아보고 왜 문제가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다음번에 이런 국제 행사를 했을 때는 우리 국격의 이미지의 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이 잼버리 때문에 다음에 국제대회 유치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이 잘 처리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 정부나 또 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전 세계에 보여줄 때 다음번 대회 유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점 잘 파악해서 대책 세우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잘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종의 미를 강조했지만 막판 잼버리 조직이 측은 책임 회피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가부에서는 직원들이 도중에 현장을 이탈했다. 물론 여가부가 해명을 냈어요. 그런 적이 예. 없다.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폭염과 태풍 얘기했는데 한숨으로 시작해서 환호로 끝났다. 어떤 신문의 제목인데 이거는 참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사실 2025년에 아태잼버리가 이미 유치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만금이 또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고성하고 참 한심한 얘기고요. 그 코로나 검사비를 놓고 서울시 측하고 잼버리가 네. 소관 다툼을 벌였어요. 예. 코로나 검사비를 우리는 내줄 수 없다. 자, 조직위가 5인 공동위원회로 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그게 서로 지금 떠넘기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코로나 검사비를 내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요. 네. 떠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be prepared.
스카우트들은 이걸 차려있다라고 합니다. 1991년 고성 세계 잼버리 유치했을 때 3분의 1의 텐트가 울산바위 앞에서 다 날아갔어요. 예. 그때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스카우트연맹 총재였고 박철원 문화체육부 장관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지척을 만들어냈어요. 텐트 날아가도 됩니다. 지금 100mm 정도 비가 온 새만금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올라온 걸 보면 팔레트가 다시 물에 잠겼대요. 네.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에요. 만약 거기다 놔둬보세요. 그럼 뭐 역경을 이겼다고 하겠습니까? 저지경인데도 안 떠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잼버리를 과연 반성을 제대로 안 하면요. 2025년 아태 잼버리 또 반복이 됩니다. 2년도 안 남았어요. 6년 준비해가지고 이 모양인데 2년 안에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다들 반성해야 됩니다.